세 번째 주제는 저희가 경기도 성평등순위 하위권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충격이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17개 시 가운데 11위를 했어요. 네, 김세현 박사님 네. 어떻습니까?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라기보다 그냥 경기도민으로서 네.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이 타이틀이 성평등 순위 하위권 하니까 조금 창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도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이제 기사화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평등 지수를 만들면서 분야별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야별 지표에서 경기도의 의사결정과 경제활동 부분이 굉장히 낮게 점수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순위가 좀 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높았다가 혹시 하위권으로 떨어졌나 해서 좀 살펴봤더니 기존에 2015년부터인가요? 15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는 이게 그 순위를 매길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상위권, 뭐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전에도 쭉 2012년부터 사실 중하위 지역 번역에 딱 포진해 있다가 2019년도에 잠시 중상위권으로 넘어갔다가 2020년도에 다시 이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좀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좀 평가가 됐는데 이제 평가하는 지표들이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뭐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의사결정인데 그 의사결정에서 여성 의원 수를 가지고 또 평점을 매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사실 낮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충격 같은데 뭐 평이하다고 생각하면 또 평이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지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지수 안에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까지 넣어놨으니까 여성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넣어놨는데 그 비율의 척도가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을 나누어가지고 몇 %에서 몇 점 이렇게 환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불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크게 충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예년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2019년도는 왜 높았지? 오히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표가 좀 이렇게 상위권에 있어야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11위 그것도 저 2년 연속 6계단이나 떨어진 거였어요. 네, 그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기회에 저 박사님 이 여성 노동, 고용, 노동, 돌봄 측면에서 지금 어떤 문제고 과제가 뭔지 좀 크게 한번 짚어주실래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여성 입장이지만 제가 참 다루기 힘들어하고 꺼려지는 부분인데 각각의 가정 생활에 남성들이 차지하는 가정의 분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은 아주 평안합니다. 남편이 잘 도와주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말씀 자랑하시는 거죠? 네? 자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별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육아 부분이 끼어들고 또 아이들이 육아할 때도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오전 수업을 하고 뭐 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돌봄의 TO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꼭 그 근속하기, 그러니까 장기 근로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일정 부분 또 퇴직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나라에서 키워주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뭐 오후 6시간까지 풀 케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그 하나하나의 입장에 엄마로서 봤을 때는 아이 혼자 몇 명이서 남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퇴근하기까지. 또 엄마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늦으면 상대적으로 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봐주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아이가 클 때까지는
좀 내가 아이를 케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아서 휴직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임금 격차라든지 다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늘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해결 방안을 찾기가 저도 이게 쉬운 거 아니다. 뭐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는 케이스들은 네. 좀 나은데 요즘은 문화가 어르신들도 자녀 부부하고는 별로 이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너네는 너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서로 각자 편하게 살자. 아이들은 가끔 데리고 와라. 같이 네. 놀아줄게. 까지만 되지. 뭔가가 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문화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문화를 뭐 요즘에 그 아이 돌봄 문화 이런 걸로 조금 대체하긴 하지만 내가 아니라 타인이 키워준다는 부분에 대한 거부반응이 계속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저도 좀 궁금해요. 네. 박사님 기업 모셨으니까 네. 제일 주변에서 안타까운 게 예전에 이제 경단녀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경력 보유 여성 이런 용어를 네. 쓰더라고요. 그건 참 잘 바꾼 것 같고 이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이 돌봄 또 양육 때문에 네. 이 커리어를 연장하지 못하는 여성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울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사실 또 다른 기회로 보고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은 끝까지 안 되지만 네. 뭔가를 내가 이 육아 기간에 뭔가를 조금 더 커리어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얼마든지 재취업 관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짬짬이 좀 틈을 내가지고 네. 참여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그 시간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뭐 그런. 국가에서도 좀 많이 좀 지원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원책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하시고 재취업도 문제 없이 가고 네. 요즘 기업들도 분위기가 신입사원보다는 이제 경력직을 좀 채용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네. 바뀌고 있어서 재취업하는 데는 이제 그닥 어렵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가는지가 좀 문제긴 하죠. 네. 내가 쭉 갔을 때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갔을 때 회사에서도 경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끊어졌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이러고 해서 인턴지에 오히려 다시 적용하기도 하고, 기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극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 박사님은 혹시 이런 어려움이나 네. 이런 애환 없으셨습니까? 저 있었죠. 네, 저도 사실 네. 학교를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요. 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똑같은 제 얘기를 저에서 처음에 좀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엄마 역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낼 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아이만 케어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소득은 줄고 아이는 케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해볼까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며칠 전에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젠더 격차 보고서라는 걸 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에서 99등입니다. 네. 그리고 캄보디아나 베트남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높습니다. 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수치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가 우리나라가 제일 현찮느냐 하면 우선 소득 차이입니다. 소득 차이가 남자는 56,000불, 여자는 27,000불. 네. 해가지고 2배 이상 격차가 나요. 이게 120등입니다. 그리고 경제 참여 기회 부분 이런 것도 115위 이런 식인데 네. 이 교육 성취 부분에서는 0.976 그러니까 거의 남자하고 그 교육 성취 우리 네. 김 박사님처럼 네. 여성들도 교육에 대한 그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보건 분야에서도 0.976. 그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근데 정치 권력 분배, 요거는 0.2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이게 세계에서 72위인데,
정치 참여, 어떤 결정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아직 멀었다. 이런 지표를 드러내고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성평동 순위 하위권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